반갑습니다. FAT 1급 제62회 최신기출문제 풀이 실무수행평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전자는 전자제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도 10월 31일 제8기 자료가 되겠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기초정보관리 이해 중에서도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디자인권이 취득과 매각 거래가 자주 발생한대요. 그래서 무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등록해서 쓰고 싶은데 236번에다가 하고 싶어요. 가서 볼까요? 236번에 면허권이라고 이미 등록이 돼 있나 보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셔서 이때는 현금 앞에 코드 번호 거기다 236을 바로 찍으세요. 그러면서 면허권이 현재로 검적해 보인다고 다 믿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위에 찍어가지고 보셨을 때 빨간색이에요. 그럴 때는 컨트롤 키와 F1번 키를 살짝 눌러주신 다음에 디자인권이라고 고쳐 쓰시자. 만약에 안 누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때는 안 써집니다. 자, 일반으로 놔두시고 사용하겠다고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현금 적요 칸에다가 디자인권 취득 금액 취득 대금, 현금 지급, 오타 없이 정확히 눌러주시고 또 옆으로 오셔가지고 디자인권 상각에 대체 적요까지도 넣어주시면 된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다? 컨트롤 키하고 F1번 키를 눌러주자. 그래야지만이 수정이 되더라. 그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볼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문제 있나 봅니다. 가셔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표지요. 들어갔을 때 차변의 자산과 대변의 부채의 자본의 합이 정확히 일치를 해야 되는데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일일이 현금부터 하나하나 확인할 시간이 없죠.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립시다. 일단 유동자산부터 257-458-000 오, 유동자산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비유동자산으로 가볼까요? 자, 비유동자산으로 와서 보시니까요. 오메 121, 165 금액이 안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셔가지고 투자자산에 문제가 있군요. 그렇나요? 투자자산에 아니군요. 잘못 봤어요.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유형자산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큰 틀에서 확인해 주시고 요 상단에 항목 보기를 찍어 주시면 유형자산을 찍고 그리고 항목 보기를 찍어 주시면 유형자산과 관련된 항목들을 싹 볼 수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토지부터 볼까요? 토지 금액이 3천, 건물 4천, 엄머머머 건물 틀렸구나. 건물 고쳐주세요.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 이를 어째? 자, 비품하고 관련된 213번 코드. 왜 213번인지 아시죠? 비품이 212니까. 자, 엄마 따라가요. 해서 213번으로 해서 316만 5천 원까지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전체 보기 찍어주시면 오, 이를 어쩝니까? 다 맞았어요. 여기 0 됐어요. 비유동자산. 그것도 유형자산만 고쳤을 뿐인데 유형자산에서 두 개가 다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건물과 감가상각 누계 213번 두 가지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래자료 입력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오셔가지고요. 8월 8일 날짜에 이렇게 수정전자에서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자, 8월달 18일, 8월달 18일. 자, 그 부분을 보시면 이때는 차변에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매입한 건 아니에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대변부터 써도 돼요. 이렇게 보통예금 우리은행 꼭 거래처 넣어주셔야 되죠. 그래야 거래처 나중에 금액이 잘 맞을 테니까 20만 원이 보통예금에서 나갔는데 이유가 뭐냐? 성급입니다. 성급. 지금 현재 상품 매입하기로 하고 미리 준 거예요. 어디다가? 수정전자에다가 20만 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계 어려워요. 그러실 수가 있는데 분계를 잘하고 싶으시면 일단 현금이 있나? 없다면 요 반대편에 지금 대변 쪽에 보통예금이 먼저 이체돼서 나갔죠. 그랬을 때는 대변부터 쓰시고 차변에 이 금액이 왜 나갔냐? 바로 미리 준 상품 구입하기로 하고 미리 준 금액이다. 선급금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어음 나왔습니다. 우리전자의 외상매입금 전액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을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외상매입금은 부채여가지고 대변에 있는 것이지요. 그거를 어느 날짜에 줬을까요? 8월 28일자가 자, 지금 현재 발행일이에요. 8월 28일자. 해서 차변 쪽에 252번, 251번 외상매입금을 우리전자권 외상매입금을 금액은 700만큼 그리고 대변 쪽에는 이렇게 어음을 발행했다. 해서 대변에 있던 외상매입금을 차변 쪽으로 빼서 없애주시고 대변 쪽에는 또 다른 채무인 어음이 발행이 되겠습니다. 아래까지 거리수가 같을 때는 여기다가 이 부분에다 더하기 한번 눌러주세요. 숫자 많은 쪽에 더하기 눌러주시고 엔터를 때려주시면은 위에 거 코드가 그대로 내려오겠습니다. 700 이렇게까지 써주시고요. 그대로 끝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셔야 돼. 자금 관리. 그래서 오셔가지고 지급어음 한번 찍고 F3번이 단축키지요. 그래서 F3번 눌러서 이렇게 자금 관리 F3번 눌러주십시다. 자, 그러면은 밑에 창이 열리면서 어음은 현재 상태가 발행된 상태고 어음 번호 처음 발행했을 때는 이 번호를 넣으셔야 돼요. 앞에 004는 국민은행 코드 번호이고 2023년도 8월달 28일자 그래서 여기다가 20자를 넣으셔야 됩니다. 2023년도 082812345679 고유번호까지 넣으시고요. 전자 맞습니다. 20자리면 전자. 그리고 꼭 만기 날짜 있죠? 2024년도 1월 28일까지 잘 적어주시겠고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났습니다. 됐죠? 통장 4번에 의해서 거래 입력 및 통화 잔액, 통장 잔액 확인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와,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지금 보니까요, 요 맡기신 이 8월분 이자 입금액에 대해서 입금전표입니다. 보통 예금 차변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유를 보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뭐 적금 같은 거 들면 이자 생기잖아요. 이자가 지금 45만 원 붙었는데 그 중에서 이자 붙은 것 중에서 세금 떼가지요. 그런 것들 우리는 이제 법인세 하고서 지방소득세까지 요거 떼인 나머지 금액만 입금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니까요. 8월달 30일자에 차변 쪽 103번 보통예금, 신한은행 보통예금 금액으로다가 380700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유를 보니까요. 대변 쪽에 이유가 뭐냐? 901번 이자 수익이 발생한 거죠. 이럴 때 스페이스 한번 눌러주셔서 위에서 신한은행 보통 그거 끌어 내려오는 것을 지워주시고요. 45만 원이 이자가 발생했지만 우리는 요 보통예금 다 45만 원 받는 게 아니고 136번 선납세금이라고 해서 그 중에 일부를 69,300원 어떻게 알았다고요? 밑에 빨간색에 보시면 그 차변 잔액 이렇게 넣어주셔가지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다시 한번 이자가 45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차변 쪽에 들어오는 돈은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금 떼고 들어온다. 그 세금을 우리는 법인세에 미리 냈다. 그래서 선납세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거 뺀 나머지만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래처 잘 챙겨주셔야 되고요. 우체국 택배 송장입니다. 자, 15,000원 나왔군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고 9월달 5일자에 이러한 것들 우리가 통신비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통신 내용을 한번 볼까요? 판매 상품 발송을 했습니다. 택배비를 결제한 요 신용카드 이런 것들은 운반비로 가셔도 되겠죠. 택배 해서 800번대입니다. 판매 상품이니까요. 해서 여기다가 15,000 이렇게 또 넣어주시고 카드 결제했기 때문에 미지급금 그래서 카드 회사가 농협카드네요. 농협카드까지 넣어주시고요. 15,000 이렇게 넣어주셔요. 끝났습니다. 운반비로 가시면 되고 카드는 미지급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 통신비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 택배는 통신비보다는 운반비 쪽으로 가주시는 게 맞아요.
5번입니다. 증빙행한 전표 입력 나왔습니다. 자동차 보험 85만원 지금 냈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것 요겁니다. 요 부분이 보통 때는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그래서 보험료 이렇게 잡으시잖아요. 근데 오늘 거는 이거 많이 틀렸을 수도 있겠네요. 9월 20일자에 차변에 이런 것들은 성급비용으로 자 먼저 준 비용 이걸로 이렇게 잡으란 소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때 그때 보험료 처리 일부 할 건데요. 자,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성급비용으로 본다. 자산이면 성급비용,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을 때는 보험료, 이거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이때 영업부서이기 때문에 800번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부가가치세 부분으로 왔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나왔습니다. 상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입니다. 대금 중에서 300만 원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고 나머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발급 전송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날 나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요거 메인 매출 전표로 오셔서 10월달 2일자 찍어주시고요. 유형은 11번입니다. 항상 매출이죠. 지금 빨간색 매출 중에서도 세금 계산서 매출은 11번 되겠습니다. 11번. 품명은 건조기 보여지는 대로 쓰시고 수량, 단가 해서요. 건조기 상당히 비싸네요. 그런 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우리가 메타이고요. 공급받는 자 세운 유통. 전자는 지나가셔야 됩니다. 발급 전송하셔야 되고요. 분계는 복잡할 때는 3번 혼합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혼합으로 찍어주시겠고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오셔서 상품 매출 그리고 차변 쪽에는 대금 중에 3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300만큼 넣으시고요. 물론 여기서 다시 와야 된다는 거 아시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입니다. 밑에 하단 쪽에 보시면 차액 부분 보이는 금액만큼 쓰셔서 차변과 대변의 합을 일치시키는 게 좋겠고요. 다시금 왔던 이유는 보통예금의 거래처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안 바꿨다 그러면 뒤쪽에서 줘야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발급 전송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요거 꼭 가셔서 밑에 하단에 발행 및 내역 관리 쪽으로 오셔서 10월 2일자 따다당땅 오셔서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전자발행 눌러주시고 눌러주셔서 발행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아카데믹이 오셔서 국세청에 전송까지 날려주시면은 이렇게 전송 성공 떴습니다. 됐죠? 자, 이제 가셔서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잘 됐는지 조회 버튼 한번 눌러주셔서요.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10월달 2일자 해서 전자 발행이 뜨면 되겠습니다. 한 건 했고요. 그 다음입니다. 매입거래 나왔습니다.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회계팀 사원에게 원천세 프로그램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교육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급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날짜 오셔가지고 매입은요 파란색 요 53번 면세입니다. 면세는 요 계산서는 면세예요.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53번 눌러주시고 원천세 프로그램 교육 됐죠? 금액은 40만큼 부가세는 없어요. 거래처 현대 회계학원 됐습니다. 전자면 체크해 주시고요. 분계는 현금 그랬기 때문에 1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거래 있을 때는 분계를 교육훈련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 됐어요. 오케이. 잘 됐죠? 그 다음입니다. 매입거래 보시면요. 관리부의 전화요금 청구서입니다. 일단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을 하시고 납기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 될 건데 그거는 생략을 하라 그랬으니까요. 우린 작성일자 11월 7일자 걸로 해서 밑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51번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11월 7일자 오셔가지고 유형 51번 분명은 전화요금 공급가 부분에서는 2354500 자, 이렇게 부가세까지 넣어주시고요. KET
KT 전자입니다. 꼭 체크해 주시고 이거 나중에 자 입금되기 때문에 일단 3번으로 처리해 주시면서 이거는 여기가 통신비 이렇게 되겠죠. 관리부 거면 800번대 통신비가 되겠어요. 미지급입니다. 아직 나가진 않았잖아요. 세금 포함한 28만 5,940원까지 체크하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으로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 이겁니다. 매입거래입니다. 영업부 직원이 신규 거래처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 후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로 숙박을 했군요. 여비교통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카드니까 이것도 미지급금. 그래서 11월 13일자 11월 13일자고 카드면은 57번 카과가 되겠습니다. 카드 회사는 카드는 농협카드입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농협카드 잘 보고 품명 숙박비 공급가 카드였을 때는 여기다 16만 5천원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눠지죠. 우리 카드 결제할 때 16만 5천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5만원에 부가세 15,000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거래처는 어디 호텔이냐? SR호텔이다. SR호텔. 전자 아니고요. 분계는 4번. 카드일 때는 4번으로 해주시고 여비교통비라고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비교통비 812번 되겠습니다. 잘 됐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매입거래 나왔습니다. 매입거래 중에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 나왔는데 밑에가 대표이사 김진은 개인 취미생활을 위해서 골프용품 구입을 했어요. 11월 15일자. 저런 것들은 딱 봤을 때는 51번 같지만 요거는 불공입니다. 불공. 공제 못 받습니다. 저 부가세 20만원 이렇게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이걸로 보시는 게 낫겠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선택. 자, 품명은 골프 용품입니다. 공급가 200 세금이 20만원 있었어요. 오전 골프 전자이고요. 분계에 대해서는 현금입니다. 그랬으면은 1번 넣어주시면서 이 대표이사 개인이면은 가지급금으로 갑니다. 134번.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요 가지급금 있죠? 거래처가 누구냐? 대표가 김진응입니다. 여기까지 꼭 체크해 주셔야 된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고요. 사업과 관련이 없다. 자, 6번 나왔습니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 신고서 조회를 하시면은 요런 부분 전자신고세 요즘에 다 전자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비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납부할 건지 환급받을 건지에 대해서는 가서 확인해 주셔야 되니까요. 가서 신고서 가셔가지고 부가세 신고서 아래쪽에 있어요. 신고서 오셔서 앞에는 지금 1기 확정이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쭉 입력해 주시고 불러와 주시고요. 이랬을 때 상단 위쪽에 보시면 매출세와 매입세가 있는데 이미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이라고 반영했어요. 반영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10,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전자로 신고했을 때 10,000원, 소득세는 20,000원, 공제세액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상단부 이쪽 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금액 있잖아요. 이게 매출세가 부가세의 예수금이에요. 대변에 있던 거 남한테 받았던 거 차변 쪽으로 이렇게 상대하기 위해서 없애주시고 매입세는 차변에 있던 건데 대변 쪽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자비익이 10,000원이 있었고 나머지만 납부를 하면 된다. 그래서 미지급세금으로 거래처 꼭 넣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우리 거래하는 이 세무서가 역삼이다.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요. 6월 30일자 오셨어요. 차변에 255번 부가세 예수금 4510 대변 쪽에다가 135번 부가세 대급금 3250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비 그래서 10,000원 있었고 나머지 미지급 세금입니다. 미지급 세금 261번 이때 거래처 꼭 써야 돼요. 여기다가 세무 이렇게 딱 치시면요. 여기 우리 회사와 관련된 우리 지역하고 관련된 세무서는 역삼세무서 요거 알아보려고 요 회사 등록에 가셔갖고 확인해도 되지만 너무 힘들 때는 세무만 찍으시면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가 나오겠습니다. 됐어요.
자, 결산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동 주식 나왔네요. 수동 결산 주식 나왔네요. 자, 무슨 말일까요? 지금 현재 명품이라고 하는 회사 거 주식을 1000주를 갖고 있는데 이 장부가 2,430원, 한 장당 2,430원 가는 건데 어머 어떻게 해요? 100원만큼 금액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00주 곱하기 100원 하셔서 10만원만큼이 손해가 났군요. 그리고 여기는 또 4,000원 받은 거가 4,200원 가요. 그러면은 여기는 오히려 200원이 올랐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해서 하나는 요 명품이라고 하는 데는 명품 거는 오히려 1000주 곱하기 100원씩 마이너스 됐기 때문에 요 금액을 쓰실 때 10만 원이 마이너스 되는 걸로 처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사면은 2,500주인데 그 중에서도 얘네들은 200원씩 올랐어요. 200원씩이나 올랐기 때문에 결국 50만 원이지요. 요만큼이 업됐어요. 요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도 되겠죠. 아무 말이 없었는데 요거 가서 12월 31일 일반점표 가셔서 차변 쪽에다가 이런 것들 단기매매 지금 보시면 증권, 단기매매 증권 자, 각각 따로따로 한번 넣어볼게요. 단기매매 증권 한 번은 50만큼 올랐고요. 그리고 단기매매 증권 평가입니다. 12월 31일자는 단기매매 증권 평가해서 이익이 생겼죠. 50만원 이익 생겼고요. 또 한 번은 요 대변 쪽에다가 대변 쪽에다가 잘 쓰겠습니다. 대변 쪽에다가 107번 단기매매증권을 10만원을 빼고 그리고 차변 쪽에 단기매매증권 평가해가지고 평가해서 손실 생겼다고 이렇게 지금 쓰셔도 되겠고요. 한꺼번에 처리하실 것 같으면 40만원, 40만원으로 처리하셔도 문제가 되진 않겠어요. 여기서는 한꺼번에 40만원으로 다 처리했습니다. 아무 말 없었을 때는 한꺼번에 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수동 결산 끝났으면은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1월부터 12월 찍어주셔서 자 이쪽에 오셔가지고 요 기말 상품 재고 있죠. 여기다가 3,200만큼을 넣으셔요. 3,200만큼 넣으시고 전표 추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입니다. 이제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12월달 찍어서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잉여금에 오셔서는 마지막으로 당기분 처분일자 날짜를 씁시다. 처분 예정일 여기다가 날짜가 2024년도 2월달 23일 2023년도 2월달 23일 됐죠? 전표 추가 한번 꼭 눌러주셔야 돼요. 잊지 말고 눌러주자.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는 이제 조회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회 문제에서 뭐 유의사항 있죠? 그렇죠. 뭐 점을 찍는다든가, 그쵸.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자, 1번입니다. 236번 디자인권 가볼까요? 자, 이 계정하고 해서 관련된 거 옳지 않은 것. 여기서는 대체적유를 사용하지 않았다. 요거 틀렸잖아요. 대체적유 있지 않습니까? 방금 하나 넣었어요. 그 다음입니다. 2번 거래처 원장 조회하셔가지고 거래처 원장 조회하셔서 그 중에서도 요 10월 말 앞에는 10월 1일부터 찍어도 되고요. 10월 31일 계정 과목 108번 처음부터 끝까지 찍어가지고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냐? 세운유통 겁니다. 세운유통 985만 양 맞습니다. 오케이. 자, 가지급금 가볼까요? 가지급금 여기서는 11월 말 앞에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시고 134 가지급금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을 때 가장 많은 거래처 코드는 김진흥 해서요. 대표였었죠. 40001번 되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들어온 김에 12월 말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253번. 자, 미지급금 요 중에서도
거래처 중 잔액이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이 보여서요. 농협카드 거 바로 찾아보는데 이 농협카드가 45250입니다. 4525000 앞에 일자가 아니죠? 틀렸네요. 시산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갑시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 오셔가지고 6월달입니다. 앞에 6월달 30 찍어주시겠고요. 미지급 세금 해서 미지급 세금 부채입니다. 미지급 세금 가서 보니까요. 잔액이 125만원 되겠습니다. 125만원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입니다. 8월달 해서 선납세금 8월달 선납세금 1269300 자, 외상매입금 8월 말 외상매입금 그래서 외상매입금 갔어요. 2373444000 오케이. 그 다음입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10월달 31일 찍었습니다. 당좌자산 가볼게요. 당좌자산 계정별 원장 옳지 않은 거 단기 대여금 3,000 자, 쭉 찾다 보니까 선급비용이 금액이 틀렸네요. 115만원 되겠습니다. 선급비용 금액이 틀렸습니다. 두 번 톡톡 찍었을 때 우리 9월 20일자에 자 85만원짜리 요거 있죠? 요거 안 내신 분들은 금액이 안 맞겠군요. 그래서 나왔구나. 자, 1월 개표 또 조회 들어가 봅시다. 1월 개표 조회 들어갔습니다. 10월달 월 개표로 찍어주세요. 10월달 한 달 동안에 발생한 상품 매출 금액. 네, 상품 매출 금액은 4480000입니다. 자, 상품 매출 두 번 톡톡 찍어주셔가지고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4,480만원 있었어요. 자, 재무상태표 가볼까요? 자, 이번에 정기분이 아니에요. 재무상태표, 단기분 재무상태표 오셔서 12월달 거 찍어주셔서 단기매매증권 금액은요 1283만원 되겠습니다. 됐죠? 재무상태표 12월 말 유형자산 중에서요 유형자산 금액 중에서 자 요렇게 장부금액이면은 감가상각 누계까지 뺀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건물이 5천인데 여기는 1,400으로 돼 있어가지고 건물 앞에서 정기분 자료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나네요. 금액 제대로 수정 안 하신 분들은 이 금액이 나왔겠고요. 수정했을 때는 5천만원 되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4793000 3328500 재무상태표 2월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이에요. 갔을 때 금액입니다. 295108870 오케이 됐어요. 손익계산서 자 만만치 않아요. 12월달 조회가 쉽지 않습니다. 상품 매출 원가 맞습니다. 287687000 오케이. 자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으로 가볼까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중에서 옳지 않은 거 쭉 찾다 보니까요. 운반비 우리 관련돼 있었던 거 있었습니다. 65만 4천인데 틀렸군요. 6만 3,900이면 틀렸고 자 부가지세 신고서 가볼까요? 신고서 조회하셔서 이기 확정이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군요. 이때 매입세액 15번 칸입니다. 15번 칸에 매입세액이면은 여기서 매입세액 합계 금액 찾으라 그랬어요. 자 15번에서 매입세액 합계 금액은요 44355 400인데요. 자 매입세 합계 금액 좀 헷갈리는데요. 왜냐면 세액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여기 443만5,540 요거 하신 분들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입세액 합계 그랬을 때는 그냥 요 금액을 쓰셔야 됩니다. 44355 세액이란 말이 없었어요. 따로 세액 합계 매입세액 합계 자 그 다음입니다. 신고서 조회하셔서 2기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할 요번에 매입세액 16번 세액 이렇게 세액 이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확실히 세액이 되겠습니다. 6만원 자 매입세액 불공 자 50만원 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들어가 볼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기 확정입니다. 10월부터 12월 찍어주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전자 매출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전자. 그래서 공급가의 합계 금액은 147800, 147800 되겠습니다. 자, 계산서 가볼까요? 자, 계산서 합계표 갔어요. 2기 확정신고 기간 10월부터 12 찍었고요. 전자 매입세 공급가액은 140만원. 오케이 되겠습니다. 자, 예적금 현황 가볼까요? 예적금 현황 왔습니다. 12월 말 12월 31일. 자, 옳은 것입니다. 모처럼 옳은 거 나왔어요. 찾다 보니까 신한은행이 맞습니다. 자, 평가 문제의 마지막 되겠습니다. 지급어음 조회를 하셔가지고, 지급어음 현황표 조회하셔가지고, 요때 지급어음 만기에서 찾으시면 되겠네요. 2024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도 12월 31일 해서 찾아보니까 지급어음 금액은 얼마냐? 만기되는 금액은 맨 밑에 자 1200만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두 문제는요 일반 이쪽이 아니고 요 거래처 기초정보관리 쪽에서 정기분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이쪽에서 보시면 되는데 오늘 두 문제 다 손익계산서 나왔어요. 정기분 주당 순이익이 한 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하느냐 나타내는 지표인데 자 전기 주당 순이익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요 밑에 지금 보니까요 단기 순이익 금액이 이렇게 나왔어요. 9,652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주로 나눠보시면은 여기서 공 4개만 떼시면 되는 거니까요. 9652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손익계산서 조회하신 중에서 매출 원가율 구할 건데요. 이 매출액 분의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물어봤습니다. 계산기 띄워가지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매출 원가가 자 3억 3천이었고요. 그리고 나누기 매출액은 5억 6천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다 곱하기 100을 때려갖고 보시면요. 이렇게 58% 나왔습니다. 58%. 그래서 이 원가가 매출액에 비해서 58%나 차지를 합니다.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죠. 58% 차지한다. 2번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